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화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찬란한 달인 5월도 다 갔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그런데 저보다 이 시간이 몇 배나 빨리 흐를 사람이 있죠. 바로 문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먼저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미국 뜻대로 끝난 외화 내빈의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외화 내빈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회담은 완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페이스대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이번 방미 성격입니다. 이 바이든은 국빈 방문은 자신의 취임 이후 두 번째라고 했는데 그건 국빈 방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방문과 실무 방문의 중간 형태라면서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장차관도 아닌 국장급인 의전장이 영접을 나갔는 데다가 물론 이 사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빈관이 아닌 호텔에 짐을 풀었으니 이 실무 방문, 즉 비즈니스 방문인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블레하우스 영빈관은 공사 중이었다고 하는군요. 이 문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이 바이든을 만났습니다. 누가 짠 시간표입니까?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이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수를 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 그 손을 상의와 바지에 닦았습니다. 이걸 미국 언론은 무례하다고 했는데 그건 모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든 이 대망의 정상회담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문 대통령이 얻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문 대통령의 굴욕적 회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시작된 굴욕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방미할 때까지 언론이 주목했던 의제는 백신 스와프 그리고 세계 백신 허브가 되겠다. 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동맹 그리고 미사일 지침 폐지와 미북 대화 재개 여부였습니다. 이 중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은 삼성과 SK가 이미 협상을 다 해놓은 것이죠. 심지어 우리 복지부가 2달 전에 발표를 슬쩍 했던 내용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기술 동맹은 또 어떻습니까? 문 정부보다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이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동맹은 미국 바이든이 대중국 전략의 하나로서 추구하는 것이니 그건 곧 바이든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를 빌미 삼아 백신 스와프와 미북 대화 재개를 얻어내려 한 것입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 그 미사일 지침 폐지는 방미 직전 느닷없이 등장한 의제입니다. 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수군이라고 포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은 사실상 이미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거리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 800km로 이미 늘어났죠. 그리고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되던 것이 2017년에 이미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만 있으면 북한 전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사거리 제한을 없애는 것은 결국은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이겠죠. 그러니 그걸 두고 42년 족쇄가 풀렸다거나 문 대통령의 수군이었다거나 더 나아가서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과대포장입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통치자라면 미사일 지침이 문제가 아니죠. 미국에 대해 가져야 할 진짜 수군은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원자력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오랜 상고 끝에 한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우라늄 농축은 일본의 절반인 20%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함께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핵 주권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연료 재처리도 한미가 합의한 제3국에서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가진 31개 나라 중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다른 나라에 위탁 처리하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이란뿐입니다. 그러니 한국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수군이어야 합니다. 문 정부는 이 미북 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취임에 맞춰 외교장관을 싱가포르 회담의 설계자 중에 한 명인 정의용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비웃음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을 트럼프 김정은이 사기극으로 보는 바이든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일이었겠죠. 바이든은 이번에 취임 후 4개월간 공석이었던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성김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했습니다. 다행히도 한미 공동성명은 북한과의 외교를 말하기 전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딱 적어놓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놀라운 건 바이든이 북한 비핵화 대신 두 선언에서 쓴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다시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이든이 김정은에게 태도를 바꾸고 대화에 나오도록 명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 외교를 통한 대북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이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껏 들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 남북관계 정진을 촉진해 북미 대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비핵화의 시간표에 대해서 양국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바이든은 나도 문 대통령에 동의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 뒤에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선제 조건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핵심을 말했습니다. 거의 핵무기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핵 폐기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과거에 행해졌던 일을 하지 않겠다. 비핵화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바이든은 김정은이 바라는 것을 다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법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법국가가 아니고 정상국가가 아니고 비정상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 윤곽이 잡히지 않는 한 만나지 않겠다. 그가 한 말은 거의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나는 북한 비핵화에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이 옆에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바이든은 지난 4개 행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라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면전에서 김정은이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속한 대화 재개를 말하는 문 대통령에게 바이든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를 한 셈입니다. 자, 백신 스와퍼 살펴볼까요? 백신 스와퍼는 문 대통령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우리는 백신 꼴찌국이 되어서 마스크를 쓴 채 1년 넘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 K-방역을 자랑하던 문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11월 집단 면역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했으니 내심 초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스와프라는 이상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백신 최대 생산국인 미국에게 스와프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백신을 달라는 말입니다. 미국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부터 4대 그룹이 무려 44조나 되는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니 뭔가 체면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바이든은 55만 명 대한민국 군인에게 백신을 무료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스와프 대신에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 장병들에게 백신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긴 정상회담 전인 20일 젠 사키 대변인이 미국이 해외에 2천만 회분 백신을 지원한다고 브리핑을 하자 당장 기자들에게서 이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처럼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에게 백신을 지원할 때 더 높은 허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바이든은 또 머리가 아팠겠죠.
대신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백신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몇 달 전부터 삼성과 모더나가 협상을 해온 것입니다. 복지부도 한 2달 전에 이미 얘기를 했죠. 어느 제약회사가 미국에 있는 백신 회사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아마 8월 말부터 생산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모더나는 이 아시아에서 생산 기지가 필요하죠. 이 유럽과 미국의 생산 기지는 있습니다만 아시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는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더나도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삼성이 모더나를 생산하고 이 SK가 노바백스를 생산하게 된 것이 졸지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회담 전에 이 방송에서 삼성과 SK가 문 대통령을 살렸다고 한 것은 비단 반도체 동맹으로 문 대통령에게 미국에 대한 발언권을 준 것 말고도 백신 위탁 생산으로 백신 가뭄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두 회사가 생산하는 백신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제공될 것인데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를 받아서 문 대통령을 내가 칭송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 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그리고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을 의식에 쿼드에 가입하지는 않지만 백신 동맹은 이렇게 승립이 된 것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이 반도체 배터리 등 대중국 경제동맹입니다. 최첨단 기술동맹입니다. 이 바이든은 문 대통령에게 백신 55만 명분을 내주고 44조 원 투자를 받아 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죠. 이 바이든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미국이 완전히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성명은 5G, 6G와 인공지능 등 중국과 극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명시했습니다. 조선일보 이하원 국제부장은 이 44조 원짜리 크랩 케이크 오찬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의 모두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도 미국에 갈 때 기업인들을 대동했지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4대 그룹의 투자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바이든은 삼성 등 기업인들을 차례차례 일일이 불러일으켜 세우면서 생큐 세 번을 인발했을까요? 그 기업인들 덕분으로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대가 대접받은 햄버거 대신에 그 스가 요시대가 손도 대지 않았죠. 그 햄버거 대신에 크랩 케이크를 대접받았습니다. 칼럼은 그런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반기업적 경제정책을 펼쳐 기업을 숨막히게 해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술실장 칼럼 이 44조 원 투자 선물과 55만 명 백신 지원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칼럼의 끝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세븐이 생큐와 박수갈채 그리고 크랩 케이크 오찬으로 달리기에는 44조 원짜리 선물 보따리에 대한 손실감이 너무 큰 제72차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정말 날카로운 비수 같은 글들입니다. 어쨌든 회담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 국군이 접종할 백신 55만 명분 뿐입니다. 우리 기업은 많은 것을 미국에 내주었습니다. 대신 한미 관계가 복원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다. 매일경제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 4대 그룹 맹활약에 더 단단해진 한미동맹. 참 솔직한 표현입니다. 매일경제는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단단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글쎄요. 동아일보 헤드라인은 밀착한 한미동맹, 커진 차이나 리스크. 이 중국의 불만에 포커스를 살짝 맞췄습니다. 중앙일보는 좀 이색적입니다. 바이든과 밀착하는 문 대통령. 두 신문 다 밀착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불과 얼마 전에 중국이 연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의 팽창 노선인 1대1로와 그리고 반미 구호인 구동존이에 박수를 치던 문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이 반중국 동맹에 의탁을 했으니 밀착했다는 표현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의 헤드라인이 재밌습니다. 그런 밀착을 부각시켰습니다. 한미 안보 넘어 전방위 글로벌 동맹으로. 사실 이번 회담의 공동성명은 중국이 화들짝 놀랄 표현이 많습니다.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만, 남중국 해 문제가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모두 거론됐습니다. 그만큼 바이든이 페이스에 말리 들어간 겁니다. 코드에 가입하지 않은 대신에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이죠. 이러고도 바이든은 김정은이 바뀌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확실히 선을 쫙 꺼놨으니 바이든은 얻을 것은 모두 얻은 셈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안보 공조가 위태로워서 쏘가리를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방어를 잘 했다는 식의 평가가 중국 인민망에서 나왔죠. 그런데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가 언급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오 리젠 이 외교부 대변인은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리를 표한다.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다. 그 뒤에는 일종의 경고가 따라 붙었습니다.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중국에게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순수한 내정이니까 당장 북한 지원을 멈추라고 말할 정치인은 한 명도 없는가요? 재밌는 것은 그가 남중국해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므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중국 당국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도 이 중국이란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만 표현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중국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유통행은 다 보장되고 중국하고 주변국 문제다. 그 뒤에 협박성 멘트를 붙였습니다. 다만 중국 국익을 상하게 하면 이에 대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솔직히 이분 부임할 때부터 여러 문제되는 발언을 해왔죠. 그 버릇 어디 주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이 민주당은 외교적 회의이며 건국일의 최대 성과라고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대선 주자것만 살펴볼까요? 이재명은 페이스북에서 이 미사일 지침 폐지를 두고 족쇄가 풀렸다고 썼습니다. 이낙연은 건국일의 최대 성과라고 했고 정세균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백신 55만 명분 지원을 두고 이런 기막힌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은 절묘한 한 수로 대통령 개인의 영향이 삐쳐렸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그게 문 대통령 개인 영향이라면 백신 소화표를 거절당한 것은 누구의 영향입니까? 추미애는 미사일 지침 폐지를 두고 논란이 될 만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일본을 직격한 외교적 회거이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거리 10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도쿄라도 공격하겠다는 말인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을 맞아 묘소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몰렸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다녀갔고, 그런데 부산시장 박영준은 아주 일찍이 당선 직후에 참배를 했죠.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은 한때 스스로 패죽이라 할 정도로 내몰렸던 386들을 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정치 임무도 가능해졌죠. 저는 당시 MBC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잘한 점은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청산하려 했다는 것이고 가장 큰 잘못은 편가르기라고 했습니다. 막상 국상기간 동안에 나온 방송은 잘한 점만 수차례 내보내더군요. 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 좌파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과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노 전 대통령 묘소의 수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묘소 참배도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